바란다 꿈꾼다.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얼리 어답터.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 유행을 앞서가려면 IT 시장을 주목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IT 기기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2016년 트렌드 시장을 앞서갈 수 있을지 알아본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6년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로 사는 법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을 주도하게 될 ICT 트렌드인데요. 어떤 기술들이 꼽혔을까요? 중저가 폰, 클라우드 컴퓨팅, 중국 ICT 시장,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모바일 헬스케어, 오토 등등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을 이룰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이 쏟아지는 IT 기술 속에서 우리는 2016년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새해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리더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특별한 신발. IT 기술이 접목된 신발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발의 색상과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신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인 전자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16년 패션 리더가 되려면 이런 아이템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손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시나요? 이제는 머리에 장착하는 시대입니다. 이 카메라는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채운 그 머리띠와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머리에서 촬영된 영상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화상 전송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라면 탐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016년은 머리에 장착하는 시대일까요? 귀를 막지 않고 머리에 장착해 소리를 듣는 신개념 헤드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차단하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폰 장착 시에 듣기 어려웠던 전화벨 소리, 경적 소리 등등 외부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안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동수단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충전 없이 운전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빛과 사람의 힘만을 이용해 움직이는 무공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페달로도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해당 지역 일출이나 일몰 시간, 발전량과 배터리 잔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유지 비용이 전기 자전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개념 전기 자동차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체 어떻게 하면 2016년 IT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진정한 얼리 어답터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민 대표님 모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죠?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등장부터 남다르십니다. 지금 타고 오신 게 뭐죠? 지금 타고 온 것은 나인봇 미니 프로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혼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제일 핫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기존에 있던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 200만 이거는 원대 이제 중국 정도 내에서는 네. 굉장히 저렴하게 35만 원대로. 네. 35만 네. 원대라고요? 물론 제가 타고 온 거는 이제 해외 수출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100만 원 언더 제품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그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죠. 네. 중국에 있는 이제 S사에서 이제 네네. 자금 지원이 이제 전폭적으로 있으면서 네네네.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스펙 자체가 최고 속도가 이제 18km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대 등판 각도는 이제 약 15도 가량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무릎을 살짝 움직여주면 바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시속이 거의 20km에 육박하면 굉장히 빠른 건데요. 저도 그냥 해봐도 되는 거죠? 네, 한번 저는 해보시겠어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저야 IT 쪽 전문가니까요. 네. 제가 좀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대표님, 이게 돌아요. 대표님, 이게 돌아요. 대표님, 얘가 돌아요. 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잡으시거나 이게 움직이시면은 꺾이기 때문에. 대표님, 간다. 대표님, 이게 아무나 타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탈 수 있다고요? 저희 딸도 7살인데 잘 타요. 7살이 탄다고요? 네. 정말요? 네.
얘가 앞으로 몸을 쏠리면 앞으로 가고, 예, 뒤로 쏠리면 멈추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독수리 오형제 출동!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면은 오른쪽으로 하고. 네. 그러면 뒤로 하면 뒤로 갑니까? 뒤로 간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요? 쌤 계속 뒤로 가요. 앞으로. 네, 앞으로. 이 손이 무게 중심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스톱. 내릴 때는 뒤로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쌤, 이 손을 뒤로 하면 뒤로 갑니다. 앞으로. 뒤로 내리라고요? 네. 조심해. 돌아요. 가운데 발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 운동되는데요. 이게 편하려고 타는 걸까요? 운동하려고 타는 걸까요? 그럼요. 한 가지 놀랍고 재밌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앱은 뭐 안드로이드, iOS 양쪽 다 지원하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면은 무인 차량으로 주행이 됩니다. 꼭 제가 올라가는 것보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전용 앱이고요. 가운데 점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가지고서 앞으로 간다. 네, 그럼 앞으로 가고요. 뒤로 하면은 역시 뒤로 가고. 물론 이제 커브도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밤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게 하면 사람들은 엄청 놀라겠는데요? 그러니까 짐 같은 경우를 뒤에다가 수레를 묶어서 100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움직이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짐을 옮기시기 좀 힘드신 분들이 이거를 앞에다 놓고 짐을 연결해서 수레를 연결해 놓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같이 걸어가면 시장을 볼 때도 좋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는 이동수단의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빠질 수가 없죠. 얼리어답터라면 당연히 갖고 있다는 드론. 종류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취미형, 소형 드론, 뭐 대형 드론까지 제가 뭐 다 조종을 해봤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이런 트랜스세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지금 레이싱 보면 드론. 저 에어리언 모형처럼 생긴 것이 요즘의 드론의 최신형 그런 느낌의 드론인데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던 드론과도 다르고 뭔가 조립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드론인가요? 얘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한 이제 레이싱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레이싱 경기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랑 그다음에 고글이 있습니다. 고글을 쓰고서 FPV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현실 세계를 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마치 이제 드론을 타고서 조종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론에 탑승한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달려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되는 거죠. 와, 이거 그러면 부딪힐 때 정말 실감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레이싱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부닥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드론 쪽에서는 약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 한번 모셔보죠. 네, 어서 오세요. 제가 한번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어떤 구성이죠? FPV를 하기 위한 구성품으로서요. 영상 수신기와 그다음에 송신기. 그리고 CCD 카메라. 그리고 고글 또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군요. 조종할 수 있는 송신기, 수신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고글이고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 드론. 맞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일단 저렴하게 구성을 하면 10만 원대를 꾸며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싸게 마음 먹고 한다면 10만 원대에도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쓰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와! 이거를 타고 레이싱을 한다면 진짜 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타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얘를 한번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 조금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와!
직접 이렇게 다양한 드론을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좀 즐기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드론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현재 발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2016년에서는 이제 뭐 드론 레이싱장이라는 서킷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이 네네.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확한 규제를 또 정확하게 또 규정을 만들어서 또 이것에 맞게 적용을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 드론을 많은 분들께서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계속해서 띄는 게 있는데 아니, 드론을 만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웬 헬스 기구가 보여요? 자전거인가? 일단 뭐 들어오시죠. 네. 이거 뭐 나 운동하라고 갖고 온 거야? 또 뭐 살 빼라고 갖고 온 거예요? 2016년에? 아니, 오늘 얼리 어답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헬스 제품이 왜 나온 겁니까? 네, 이 제품은 그냥 운동기구가 아니라 네. 게임과 투어, 자전거 운동이 결합된 신개념 헬스바이크입니다. 네, 2016년을 이끌어갈 얼리 어답터라면은 이런 운동기구는 꼭 관심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전거를 타면서 조이스틱을 작동하기도 하고요. 레이싱, 아케이드, 스포츠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바이크 투어도 가능합니다. 아니, 운동하면서 게임하고 투어하고 뭐 이런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게 지금 이 헬스 자전거 하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아, 저요? 네네. 좋습니다.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앉아서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냥 운동하는 자전거 그거 비슷해요. 네, 페달 굴리는 게 있고요. 손잡이가 게임기 기판처럼 왼쪽에 방향키, 오른쪽에 ABCD 키가 있네요. 제가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네, 보드를 타는 게임인데 이걸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이동. 오케이. 달려. 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이걸 집중해서 게임을 하면서 페달을 돌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와. 이거 시간이 훌쩍 가겠는데요, 이러면? 땀 흘리면서 사실은 이런 페달 운동 같은 거 하면 지루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다리는 이제 운동이 되고 이제 손은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두뇌와 체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서 게임도 하고 이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좋네요. 그죠. 지금 하신 게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이제 스노보드 게임이었는데요. 뭐 TV 등의 뭐 대형 화면과 연결하면은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녹지를 가로지르거나 뭐 유명 관광지를 여행한다는 등 매번 다른 코스를 배경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타줘야 얼리 어답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루할 틈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다라는 점에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서로 타겠다고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트렌드 세터 얼리 어답터가 되려면 요거 빠질 수 없습니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글래스. 요거 뭐 대표적인 스마트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착용한 다음에 뭐 화면을 보면서 뭐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대용할 만한 이런 전화도 되고 문자, 뭐 다양한 기능들이 되는 이런 스마트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뭐 문제도 많고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이 저희 세대의 남성분들은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죠.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한다. 뚜뚜뚜뚜뚜 10만. 뚜뚜뚜뚜 이렇게. 맞습니다. 스카우터.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손에 끼고 계신 건 어떤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 반지. 스마트 반지요? 네, 스마트 반지인데요. 술 드시고 혹시 저걸로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뭐. 그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약간 리모컨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착용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요. 핸드폰에서 카메라가 앱이 켜지고요. 근데 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손짓으로만 뭔가 가능하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죠. 이런 게 되게 신기하지만은 조금만 써보면은 손이 아파요. 네,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좋지만은 않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뭐 숨겨진 뒷얘기를 하자면 네. 탐 크루즈가 이렇게 하다가 팔 아파서 영화 못 찍겠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네. 저만의 어떤 소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2016년 앞으로는 이 IT 제품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이 계속 많이 나올 텐데요. 네. 대부분 이런 이제 스마트 제품들은 우리의 삶들을 전부 다 이제 윤택하고 네.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생활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네.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 모든 것들이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 의자에 앉아서 다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로봇이 해주니까 다들 똑같이 이만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우리 모두 트렌드를 앞서가는 트렌드 세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앞서가는 얼리 어댑터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IT 기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센스! 요게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사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ICT 이슈에 관심을 주신 만큼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첨단 IT 기술이 찾아준 동심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다. IT 시대의 폭풍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신문화 키덜트 샌드롬.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열광하고 환호하는 신세계. IT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키덜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본다. 계속되는 강추의 꽁꽁한 거리 한복판에 추위와 맞서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주원 씨. 주원 씨 늦어서 죄송해요. 피디님 추운데 늦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장난감이 있어서 그것 좀 사느라고요. 아니 무슨 어른이 장난감이에요? 요즘은 IT가 접목된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 엄청 인기예요. 정말요? 그게 뭔데요? 통 PD를 헐린 장난감을 찾으러 떠난 사이언스통. 아니 그런데 장난감이 있기는커녕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산속을 헤매고 있는 제작진.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그런데 산 정상에서 사람들을 발견. 거기에 산속을 누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들도 등장. 야밤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저희는 이제 RC카를 이제 좋아하는 성인들이고요. 그리고 RC카 중에서도 이제 산을 주로 타고 바위를 타는 이제 락크라울링 그리고 트라이얼 위주의 차량들을 가지고 산을 타는 모임들입니다. 요즘 남자들의 대세 취미. 험난한 길에서 더욱 빛난다는 오늘의 주인공 오프로드 RC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자주 넘어지는데요? 동훈아, 내 차 좀 끌어올려줘. 제가 끌어올려드릴게요. 높은 바위에 막힌 RC카를 구원해줄 견인용 RC카 등장. 실제 견인카처럼 RC카에 견인 고리를 장착. 힘껏 끌어당겨 보는데 위기에 빠진 RC카 구하기 대성공! 다른 차마다 특성이 달라서 몰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길을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끌어주기도 합니다. 기능이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남자들의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RC카의 매력. 최근에는 스마트함을 갖춘 RC카들도 등장. 노래까지 들려주는 RC카. 여기엔 특별한 IT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데 지금 카오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오디오는 아니고요. 따로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차량에 장착함으로써 핸드폰에 연동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친 길이 두렵지 않다. 첨단 기술로 세상의 모든 길을 정복하는 RC카. 빠르지는 않지만 온갖 장애물도 단숨에 넘을 수 있는 것이 오프로드 RC카만의 매력이라고. 산 정상까지 멋지게 등반 완료. 가파른 경사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혼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 그 다 올라갔을 때 저는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RC카의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한 마니아의 집.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MC와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수많은 장난감들.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의 장난감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되게 많은데 이게 네. 전부 다 뭐예요? 제가 수집하고 있는 제 콜렉션들입니다. RC카, 뭐 피규어, 게임, 뭐 레고 이렇게 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6번째 RC카를 제작하고 있다는 주인공. 차를 꾸미기 위한 소품들도 모두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차량을 진짜로 실차와 똑같이 만드는 스케일 RC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다 도색을 해야 돼요. 이게 삽도 이제 제가 도색을 한 건데 이게 뭐 페인트가 약간 까진 느낌이라든가 이 나무의 색이라든가. 주인공이 알려주고 싶었다는 RC카의 또 다른 재미, 바로 RC카 조립 개조 과정. 여러 장식품을 이용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혹은 실제 차와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네. 그 군사용 차 같아요. 네, 실제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용 차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을 했었었고요. 네, 똑같은 이게 실제 차량이고요. 진짜 비슷하네요. 네, 똑같은 차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핸들에서부터 바퀴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모습. 그런데 이거 겉모습만 똑같은 거죠? 미션이 있듯이 차 안에도 미션도 똑같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동만 엔진이냐 모토냐, 물론 RC카도 엔진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구동되는 부분만 모토의 힘으로 가는 거지 나머지 모든 부품들은 사실 실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취향에 따라 개조 방법에 따라 똑같은 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RC카. 지친 일상의 피로 회복제이자 남자들의 마지막 취미 키덜트 문화. 조금 더 이 즐거운 생활들을 사실 뭐 장난감 왕국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키덜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떠오른 키덜트 마니아들.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다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지각색의 컨텐츠들로 가득한 2016 키덜트엔 합의 박람회.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키덜트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피규어, 프라모델, RC, 페이퍼토이, 드론 등 다양한 키덜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통임 씨, 주원 씨도 처음 보는 다양한 키덜트 제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귀여운 피규어는 물론 IT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도 눈에 띈다. 피디님, 여기 다 너무 신기해서 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오늘 주원 씨를 도와주실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저 도와줄 분이요?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키덜트잇의 김용 기자입니다. 키덜트 컨텐츠 전문 김형원 기자. 항상 저 혼자 하다가 이렇게 전문가분 오시니까 오늘 굉장히 든든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넓은 하늘을 누비는 꿈을 이루어줄 어른들의 장난감. 키덜트 문화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하늘의 지배자 무인 비행기 드론. 그런데 고장이 난 건지 갑자기 빨간 불빛을 내며 바닥에 착륙해버린다. 적외선 센터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직선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 기체가 레이저를 쏴서 맞으면은 상대방 조종기에 진동이 오고 공중에서 기체가 흔들리고요. 이렇게 해서 착륙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적외선 감지 시스템까지 장착, IT 기술로 더욱 안전해진 탈방미인 드론. 지난해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과연 올해도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해외 PE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분기만 하더라도 소비자 드론용에서 483% 성장을 했다니까 폭발적인 성장이고요. 2016년에도 아주 전망이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경은 안 하고 박람회를 헤매는 주원 씨. 어디 가셨지? 알고 보니 김용원 기자가 사라진 것. 피디님, 네? 저 다른 거 가봐야 되는데 기자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어디 급하게 가시던데요? 어디 가셨지? 그런데 그때 기자님 저기 계세요. 멀리서 모빌리티를 타고 주원 씨 앞으로 유유히 다가오는 김형원 기자.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 우와, 이거 트윌보드 아니에요? 네, 주원 씨 보여드리려고 타고 왔어요. 2016년 대세로 떠오른 핫 아이템, 이동수단의 혁신, 미래에서 온 그대, 스마트 모빌리티. 모빌리티 타기에 도전하는 주원 씨. 올려놓으시고 네 발에 딱 중간에 쉽지 않은 균형 잡기, 약간은 긴장한 얼굴인데
앞으로 오실 때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간다. 근데 생각대로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주원 씨. 결국 투휠보드 혼자 타기에 멋지게 성공. 카메라 앞에서 한 바퀴 돌아주는 여유까지. 처음엔 되게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키덜트 마니아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페이퍼 크래프트. 크기부터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이 피규어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실제로 만들어진 모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종이로만 만들었다고요? 종이 위에다가 포일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인쇄를 한 뒤에 그 위에다가 CMYK 사원색의 잉크를 입힘으로써 컬러를 메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첨단 기술과 키덜트 문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융합의 현장. 종이 접기 놀이의 끝판왕. 종이 소재와 제작 방식의 다양화로 입체감 있는 모형을 제작하는 페이퍼 크래프트. 이외에도 관람객을 유혹하는 신기한 제품들과 다양한 체험들로 꾸며진 2016 키덜트 앤 하비 박람회. 평소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좀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키덜트 전문가인 김형원 기자와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알찬 정보로 가득했던 시간. 시청자 여러분도 키덜트의 매력 속으로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렇게 키덜트 박람회에 오니까 그동안 봤던 IT 기술들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문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최첨단 IT 기술에서부터 일상 속에 숨겨진 IT 기술까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첨단 IT 기술을 찾아 떠난 1년여간의 여정. 미녀 MC 주원 씨와 함께 다양한 IT 기술을 소개했던 사이언스통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이언스통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